네, 지금 확인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제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장님들이 제가 좀 더 가이드를 명확하게 드렸어야 되는데요. 이번 글의 목적은요, 학부모가 마치 원장님의 학원을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지만, 마치 학부모가 우리 학원을 찾아오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이제 학부모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보고, 학원의 이미지를 잘 그려보고, 학원이 정말 깨끗한 곳인지, 또 학원이 정말 밝은 분위기에 있는지, 그리고 교실은 어떤지, 아이들이 학습하는 곳은 어떤지, 내가 상담받을 곳은 어떤지,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게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학원 소개라고는 했지만 이제 우리 학원의 전반적인 걸 다 소개하는 거는 글 하나에 담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글의 목적은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장님들 뭐 시간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사진으로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킥오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블로그는요, 이미지 중심이 아니라 텍스트 중심의 그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가 이미지보다 많아야 돼요. 분량이 텍스트가 많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중간중간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야 뭔가 이제 읽는 맛이 나요. 너무 글만 있으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텍스트 중심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모든 걸 다 얘기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미지가 정보를 제공한다가 아니고 글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원칙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좀 길이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긴 거는 사람들이 잘 안 읽고 또 길게 텐션 있게 끝까지 끌고 가는 건 원장님도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너무 길다 이 정도 아주 꽉꽉 눌러 담아서 길게 쓴다 이 정도는 아니시더라도 어느 정도 길이는 있어야 된다. 순간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읽기 시작했는데 끝났다 이런 느낌은 안 들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원장님들은 그러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마치 블로그 글을요 카피글처럼 쓰세요. 광고 카피글처럼. 그래서 굉장히 문장 하나하나가 임팩트 있고 막 눈에 꽝꽝꽝 때리는 그런 카피 문구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블로그는 정보 제공이 더 목적이고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방송의 카피 느낌이 아니라 광고의 카피 느낌이 아니라 원장님들의 어떤 차근차근히 이렇게 학부모랑 상담하듯이 얘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막 광고 문구처럼 막 색깔 막 다양하게 넣고 뭐 글자 크기 변화 막 주고 네 그거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요. 그게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잖아요. 보는 사람이 힘들어요. 편안하게 글을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느껴지는 거 막 되게 힘들어요. 그런 텐션을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떡밥을 이렇게 딱 던져요.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해주시고 끝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장님은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진짜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질문을 던졌으면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다고 회수를 하셔야 돼요. 얼마나 그 글에 대해 그 질문이 궁금해가지고 읽었는데 얼마나 그 답이 안 나가지고 불편하겠어요. 다른 글에 있나? 내가 뭘 이해를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떡밥을 던지셨으면 반드시 회수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그 블로그 별명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검색을 했을 때요, 좀 유니크한 이름이 좋습니다.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쓰는 블로그명이 육아대디 학코치입니다.
육아대디 학코치. 이렇게 쓰면 제가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제가 나옵니다. 육아대디 학코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봐서 좀 유니크한 이름을 갖고 있으신 게 좋아요. 낭만 티처 임사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전에 강사로도 활동하셨던 윤호민 사장님이 또 교실 이제 홈스터디 쪽에 그 사장님이 이렇게 떠요. 이런 식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지역에서 예를 들면 뭐 성내동 윤사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아니고 성내동 엘리쌤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이름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검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이름을 정하시고요. 뭐 써니쌤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영어 선생님이라는 느낌도 줘야 되고 지역도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네이버한테 이 블로그를 어떻게 소개를 할 거야. 네이버가 어떻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블로그 제목도 있잖아요. 블로그 제목. 뭐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뭐 부산 남학 윤 선생 이런 식으로 제목도 여기는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이야 공부방이야 교습소야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좀 캐릭터를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을 그 블로그 제목에도 쓰시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어떤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영문명으로 썼을 때는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한글 병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한글로 엘리쌤, 써니쌤 이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영어로 하실 때는 한글 병기를 좀 부탁드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이름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본문에서는 반드시 병기를 해주세요. 아이들을 영어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학부모들이 성적 잘 받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이런 이유도 있어요. 내가 영어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영어를 잘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도 있지만 내가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큼은 영어 이거 못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어. 학부모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영어로 써니로 썼을 때 이걸 못 읽는 학부모 있어요. 이게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진짜 뭐 10명 중 1명은 진짜 못 읽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베이직 이거 있잖아요. 베이직.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베이직.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을 썼을 때는 한글 병기를 해주세요. 그거는 학부모를 고려해 주는 거예요. 읽는 사람들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넘어가지 않게.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블로그에서 한글 병기를 주는 건 학부모를 고려해서 친절하게 그 내용들을 알려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주시고요. 학부모 고려한다라는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뭐 이런 한글 병기도 있지만 우리끼리만 본사하고 그 원장님들하고 소통할 때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뭐 하는 것들이 있죠. 뭐 회원 가입, 회원 중단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학부모들은 그 용어들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학부모들이 쓰는 용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쓰는 용어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문에 나가 있는 그 표현은 원장님들하고 본사하고 소통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학부모들하고 예를 들면 이벤트를 한다, 뭘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가 아닌가는 한 번씩은 좀 생각을 해서 그 표현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것도 읽는 사람이 되게 불편해하지 않게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블로그는요, 글을 쓱쓱쓱쓱쓱 읽어요. 원장님들도 블로그 글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딱 중간에 멈추잖아요. 중간에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까지 못 가요. 그러면은 원장님들의 의도와는 달리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이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용어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용어도 설명하고 가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나중에 이제 요번 글은 그런 게 없었지만 다음부터는 아마 그런 설명할 것들이 좀 필요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설명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난번에도 폰트 사이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폰트 사이즈는 크게.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40대 이제 초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그러면 학부모들 진짜 빨리 노안이 오면 40대 초반에도 노안이 오기 때문에 글을 안 보여요. 너무 작으면. 특히 모바일로 보면 안 보여요. 폰트 14 이 정도는 진짜 눈 시립니다. 학부모들한테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15 이상 써주시고 그 폰트는 좀 고딕 계열 이런 걸로 좀 예쁜 거보다는 정보 제공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딕 계열 이런 걸로 해주시는 거 말씀드리고요. 중간 정렬 하실 때는 반드시 모바일 화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중간에 뚝 끊기지 않는지 원장님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끊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번에도요, 원장님 한 분이 아주 예쁘게 글 모양을 그 문단 모양을 만드신 분이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모바일로 확인했을 때는 끊기어 보이는 건 없는데 아마 모바일 화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예쁜 거보다는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원장님 생각하실 때. 그리고요, 제가 가운데 정렬보다는 좌측 정렬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글을 이렇게 읽으실 때 좀 편안하잖아요. 딱 시작 포인트가 일정하면은 좀 편안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작 포인트가요, 이렇게 갔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그 예쁜 것처럼 아주 가운데 정렬처럼 이렇게 해보고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좌측 정렬을 말씀을 드려요. 편안하게 읽게, 예측 가능하게 읽게. 이게 정보 제공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제 어떤 이제 차근차근히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도 좋고 막 원장님 어떤 발랄한 캐릭터를 보여주기 원하셔서 물결 표시에 뭐 웃음 표시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원장님 글을 봤을 때요, 좀 어떤 약간의 권위도 느껴지고 물론 이제 차분히 그렇게 구어체로 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너무 가벼워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시는 최대한 자제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은 두 갈씩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갈씩이어야 뒤까지 읽어요. 요즘에 학부모들은요. 그리고 글을 이렇게 막 가기 때문에 빨리 이 글이 어떤 글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아야 그 다음에까지 가기 때문에 블로그 글은 두 갈씩으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네이버 AI는요,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이런 글이구나를 판단을 하는데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지를 좀 알려줘야, 아, 이 글은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이 글은 주제에 맞는 글이구나. 제목에 맞는 글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이 그 내용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다 글이 이 주제의 글이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목에 뭘 쓰신 다음에 여러 가지를 나열하신 다음에 그거를 결과에서 이렇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였어 라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나열해서 어떤 글의 어떤 스킬, 어떤 글쓰기 방법 그렇게라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쓰시면 학부모들은 그 뒤까지 읽지도 않지만 네이버가 이게 주제가 다 제각각 아니야? 읽을 일주제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앞에서 나는 이 글을 쓰는 거야. 난 이런 글이야. 이런 주제로 하는데 난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이거는 이 주제에 맞는 거야. 라고 계속 신호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네이버 AI도 이 글이 이런 내용, 이런 맥락을 갖고 가는구나를 판단해서 그 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에 대한 점수적인 측면에서도 두 가지식으로 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해시태그 많이들 쓰셨어요. 근데 해시태그는 최대한 자제하시라 말씀을 드려요. 뭔가 원장님들이 뭐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 여기저기서 다 들어오기 위해서 해시태그로도 내 걸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많이 쓰시는데 물론 원장님 그 해시태그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해시태그에 딸려있는 다른 우리 옆에 학원 블로그로도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해시태그는 가능하면 자제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유혹이 되는 포인트인데 이거는 인스타그램하고 그 블로그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가 검색도 역할을 하고요. 또 관심사 역할도 합니다. 근데 블로그에서는 검색에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관심사를 어떤 키워드에 대한 그 글을 엮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장님들이 원하는 효과를 효과를 보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시태그는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해시태그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들으셨다고 해서 갑자기 옛날에 실수했었던 것들 생각이 많이 나셔서 대량 수정을 하시는데요. 대량 수정하시면 노출이 안 돼요. 블로그 점수 떨어뜨려요. 다른 글까지 진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량 수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글은 오늘 수정해서 마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이버부터 이제 기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여기에 보시면 관리 들어가시면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관리의 기본 설정에 블로그 정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블로그명 설정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별명 설정하는 거, 소개글 설명하는 거, 그리고 원장님들이 전화번호 정말 유혹에 많이 들어가시는데 전화번호는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소 여기다가 넣으시고요. 또 정말 또 원장님들 여기 뭐 등록번호 그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본문에 넣지 말고 여기다 넣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블로그 주제. 블로그 주제는 정해드립니다. 교육학문으로 정해드려요. 제가, 어, 왜 그런 어학 외국어도 있는데요. 어학 외국어 이 분야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실제로 어학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면 영어 회화, 어떤 학원에 대한 정보보다는 회화나 어떤 문법이라든지 영어 공부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학원에서 하는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어학 외국어는 주제에 적합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육 학문 쪽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교육 학문으로 정해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하세요. 다른 거 막 하고 싶으시겠지만 하시고요. 잘 보시면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주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제들이. 근데 이렇게 묶어놨어요. 엔터테인먼트, 예술, 생활, 노하우, 쇼핑, 취미, 여가, 지식, 동향. 이거 왜 묶어놨냐면 요렇게 주제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된다. 그래서 글을 쓰실 때요. 막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막 이렇게 하시면 블로그 주제가 이 주제가 맞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초반에는요. 이걸로 그냥 쭉 밀고 가세요. 초반에는 원장님들이 그 주제로 설정해놓고 다른 주제의 글을 쓰면 주제가 바뀌어버려요. 네이버가 인식하는 주제가. 원장님들 설정해놨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 가지 주제로 글을 쓰세요. 그리고 이 주제는요, 원장님은 교육학문으로 해놨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막, 영화 얘기를 주구장창한다. 그러면 교육학문에서 영화로 네이버는 인식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해서 처음에는 여기서 한 가지 주제로 밀고 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 블로그는 굉장히 전문적인 블로그다, 신뢰할 수 있는 블로그다 보기 때문에 하나의 그걸로 밀고 나갔을 때는 이거 딱 설정해서 이 글 쪽으로 처음에 쭉 밀고 가세요. 그래서 지수를 높인 다음에 점차 영역을 넓혀가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좀 필요합니다. 딱 보시면 여기에서 그래도 여기에서 어학이나 이렇게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얘네는 그래도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가시면 네이버 톡톡도 만드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네이버 톡톡 만드는 거는 다음번에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에 네이버 톡톡은 이제 똑같은 블로그 계정과 똑같은 계정으로 톡톡에 가입하셔서 만드시면 여기 하나 떠요. 그럼 요거를 하시고 확인을 딱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 가시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여기 톡톡 버튼 보이시죠? 이게 생겨요. 그래서 톡톡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미지 첨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버튼이 들어갑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그래서 네이버 톡톡은 그렇게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렇게 수정했어요. 반드시 이거 누르셔야 돼요. 그냥 닫기 하거나 뒤로 가게 하시면 안 되고 확인을 반드시 눌러주시는 걸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가서 여기에 가시면 관리에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블로그 들어가셔서 원장님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페이지당 글 하나로 설정하세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꼭. 왜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3개, 5개, 10개 해놓잖아요. 야, 다음 글도 볼 수 있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밑에 글도 보면 좋지라고 생각하셔서 해놓는데 PC도 마찬가지고 PC에서요. 이거를 그 밑으로
드래그 막 가잖아요. 스크롤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막 뒤까지 쭉쭉쭉쭉 나가버려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어, 블로그가 판단하는 그 지수 중에 하나는 글 하나를 읽는 시간이 얼마인가 판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막 3개, 5개, 10개 해놓잖아요. 굉장히 짧아져요. 글 하나 읽는 시간이. 그러면, 아, 이 글은 좋지 않은 글인가 보다. 정보가 별로 없는 글인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점수를 낮춰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의도와는 달리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1로 설정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정을 하셨으면 잊지 마시고 확인. 네. 잊지 마시고 확인을 반드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통계, 제가 요즘에 글을 많이 안 써가지고, 그런데 통계에 가셔서 항상 보실 게 유입 분석, 이렇게 보세요. 내 글을 어떤 키워드들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지, 이건 PC로 들어오는 거, 이거는 이제 모바일로 하면, 모바일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거. 구글을 들어오는데 구글은 검색어가 뭔지 안 나와요. 뷰 검색은 뭐가 있는지, 또 이미지 검색은 뭐가 있는지, 다음으로도 들어온다. 이런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다음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음, 왜냐면 PC에서, 아니 네이버에서 노출을 안 시켜줄 때는 다음 쪽에서 그냥 밀어주거든요. 다음으로.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장님들의 블로그가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는지 좀 살펴보시고 학부모들이 1. 학부모가 뭐에 반응하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관심사가 뭔지. 그래서 향후에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 방향도 설정할 수 있고, 현재 그래서 원장님과 생각과 달리 뭐 다른 쪽으로 반응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도 항상 보시고요. 영상은 제가 올린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거 영상도 좀 보시고, 자, 평균 사용 시간.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장님 글 하나를 읽었을 때 얼마나 시간을 걸려서 읽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하나를 얼마큼 들렸는지. 그래서 보시면 블로그 평균 데이터가 있어요. 게시글 평균 시간. 여기 일단 게시글 평균 시간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죠. 비교 지표, 기기별 분포. 근데 여기 내 블로그 평균이 나와 있죠. 내 글은 거의 이제 이 정도. 서비스 전체보다는 조금 위에 있구나. 상위 그룹보다는 좀 낮구나. 조회수는 그렇고, 방문 횟수도 좀 그렇고, 방문자 뭐, 그 게시글 평균 시간 또 이게 있습니다. 교통, 음, 제 블로그는 상위 그룹에 있네요. 글 하나 읽는데 시간이. 이런 게 좋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서비스 전체 평균은 이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높다. 근데 이거보다는 낮다. 라고 했을 때 원장님들이 그 글을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글을 여러 개를 볼 수 있게 설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글을 쓰실 때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는 것들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통계는요, 정기적으로 살펴보도록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하실 때 여기에 그 인형구, 아니, 구부선도 쓰시는데 인형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이거는 소제목으로 쓰십니다. 네, 뭐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 뭐라고 했으면 여기다 이렇게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뭐 우리 아이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부모 후기 같은 거 이렇게 넣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뭔가 전체적인 것 중에서 주제를 한번 설명하고 싶을 때 한 번씩 써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이것들을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거를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원장님들께서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니까 난 여기는 서브 타이틀이니까 글자 굵게 하고 색깔을 좀 달리 해야지. 그래서 소제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제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소제목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이버는 자기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네이버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충분히 쓰시면 되고요. 스마트 플레이스 여기에서 윤선생 본다 쳐볼까요? 윤선생 빌딩 뜨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 추가를 꼭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추가 누르고 확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뭐 장소 두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윤선생 빌딩 옆에 거 한번 넣어볼까요? J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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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테인먼트 강동대로 이거 본사에 있는 거거든요. 옆에 있거든요. 추가.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이렇게 두 개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글을 쓰실 때 옆에 있는 어떤 다른 뭐 태권도 학원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떡볶이집이나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 주실 수 있어요. 원장님 학원이나 공부하는 교수도 포인트 찍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인트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도록 지도는 꼭 삽입하시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보시면 PC 화면 이렇게 이게 돼 있는데 이게 모바일 화면이에요. 모바일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자 이거를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왜 100% 믿으시면 안 되냐면 모바일은요 환경마다 다 달라요. 핸드폰마다 그 화면 사이즈라든지 뭐 폰트 사이즈라는 이게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100% 믿으면 안 되고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모바일 화면 한번 보시고 나중에 반영하신 다음에 반드시 원장님 핸드폰에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피드백은요 여기서 5분만 쉬었다 할게요. 50분에 원장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장님들 자리에 오셨으면 1 한번 눌러주세요. 1. 1 한 번씩만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혜정 원장님 뭐 발표하실 내용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양상양호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학부모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저쪽에서 보이는 거 뭐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사진 올려주신 거 뭐 이렇게 사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주 잘 해주셨고요. 학부모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차장이 있는 거 없는 가도 궁금해하는데 건물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특히 예전에 그러니까 뭐 1, 2 신도시나 뭐 그런 데 가보면 전면에 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길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근데 건물 앞에서는 여기가 여기구나 아는데 뒤로 들어가면 어느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 판단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센스 있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 근처에도 보일 수 있게 학원 간판 같은 거를 세우셔서 여기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왜 못 찾아오냐고 이렇게 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되게 불친절하게.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주차장인가 저긴가 긴가민가 할 때 물론 이제 내비를 통해서 찾아오지만 긴가민가 할 때 사실 이렇게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어떤 경로로 이렇게 이 건물 보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지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는 것은 굉장히 학부모들한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거 아주 잘 해주셨어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원장님, 이 제목을 이렇게 길게 쓰셨는데, 어떤 걸로 노출시키고 싶으셨던 걸까요? 굉장히 한 번에 그냥 다 노출시키시려고 꽉꽉 눌러 담으셨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가천초 1학년 입학생 영어학원 이게 아마 중심으로 돼서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노출하시려면 이거 다 하고 싶으시겠지만 여기서 딱 집어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다 해보시고 싶은 그 욕심은 알겠으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그 포인트를 잡아서 해주시고 다음 글에는 다른 키워드 넣어서 해보시고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요. 약간 원장님 잘 해주시긴 했는데 아쉬웠던 거는 원장님 관점이 아니라 학원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학부모나 아이들의 관점에서 찍어주셨으면 어땠을까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입구에서 보는 학원은 있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보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 앞에서 보는 학원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학교 보이는데 이쪽으로 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이런 간판 보이는 것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건널목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간다. 이런 동선들을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를 보는 그거를 좀 보여주셨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나 아이들이 가는 그 동선에 따라서 그 시선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사진은 진짜 너무 많이 넣어주셨어요. 근데 핵심되는 사진 몇 가지만 넣어주셨으면 몇 가지는 좀 빼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보시면
지금 사진은 정말 눌러 담으셨는데요. 사진은 정말 눌러 담으셨는데 지금 글이 별로 없죠. 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글 양이 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계단에 따라 올라오시면 돼요라고 이렇게 너무 사진으로만 좀 말씀하셨는데 좀 더 글이 좀 필요하다. 만약에 사진으로만 이거는 사진으로 글 조금으로만 설명 그 공간이 있었다면 아니, 찾아오는 경로는 그랬다면 이런 것들 설명은 좀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건 이렇게 다 붙여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여기에 오시기는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클래스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어, 학원에 오나 교수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더 유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물론 이래 붙여놓은 거 말고 실제로 행동이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 글 양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정렬을 해주셨는데 아마 글이 중간에 뚝뚝 끊길 거예요. 여기서 막 중간에 끊기고 중간에 끊기고 중간에 끊기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되게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줄바꿈 확인하셨는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내포 학제 내방 원장님 볼게요. 네, 원장님도 학부모 동선에 따라서 설명 사진도 잘 넣어주셨고요. 입구 이렇게 들어가서 다른 쪽에서 공방이지만 다른 데서 또 오면 아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 외부에서 이거 보고 찾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주신 거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층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입구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 아주 잘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이런 폰트들은 지금 제가 키워서 화면 키웠지만 이렇게 하면 작아요. 좀 늘려주세요. 폰트. 기본적으로 이런 폰트들은 늘려주세요. 네.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크게 해주셨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쭉 글을 폰트 맞춰가지고 해주시는 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정문 사진만 올려놨잖아요. 주차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 만약에 이, 이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오는 학부모들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좀 소개가 가능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은 소제목이라고 서브 타이틀이라고 생각되시면 소제목 기능들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소제목 기능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이버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파트를 이렇게 좀 넣으셨는데 이거는 좀 더 가이드를 명확하게 들었었어야 된다는 고민이 했지만 이 부분은 뭐 다른 글에서 좀 넣으셨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중간에 딱 들어가고 뒤에는 또 그냥 공간 설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 설명에 충실하고 요거를 다른 글로 하던가 아니면 이 글만큼은 뒤로 빼가지고 설명을 좀 더 추가로 하던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런 거 좋아요. 내포 신도시에서 영어 교육의 진심인 뭐 이런 어떤 원장님이 갖고 있는 철학, 어떤 방향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 거 아주 좋고요. 이런 거 좀 크게 해주시고 자 전화번호 삽입한 거 안 됩니다. 전화번호는 저기다 넣으시고 주소도 거기다 넣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주소는 아마 그 사진에 드러났기 때문에 어려움 없으실 거고요. 여기에 이미 이거 삽입하면 그걸로 가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감점 요인입니다.
이제 방일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방일 원장님. 네, 동선에 따른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셨고, 원장님 나름대로 굉장히 밝은 날, 날씨 좋은 날 사진 찍어주는 거 아주 잘 하셨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가능한 대로 조명 잘 키워서 밝은 사진으로 해주신 거 아주 잘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원장님 잘해주신 건 또 이렇게 아이들이 실제로 학습하는 모습들도 들어가서 뭔가 워킹하고 있는 학원이구나 느낌 주신 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폰트 말씀을 드렸죠. 폰트는 가독성 예쁘긴 해요. 예쁘긴 하지만 그 가독성이 높은 폰트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쓰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독성 높은 폰트 쓰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혹시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현판 뒤에 여기다가 나열을 하셨는데 여기는 왜 최신 거를 가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능하시면 최신 걸로 올려놓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담원 학부모가 주차가 가능한지가 정보가 없어요. 그 정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제 뭐 단지 안에 있는 곳이다 그러면 그런데 상가들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뭐 퇴근길에 결제하러 오거나 뭐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는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매번 원장님이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다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표현 중에서요. 여기 위에 보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아무도 뭐로 신경 안 쓴다는 거지? 애들한테 신경 안 쓰는 걸까? 이런 느낌이 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에 왔을 때 자신의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해서 각자 열심히 따라 읽도록 그 본인만의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 원장님이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원장님이 전달하고 싶은 그 정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친절하게 학부모한테 좀 더 각인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 수성 골드 클래스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원장님은 이렇게 영상도 잘 넣으신 거 잘 해주셨고요. 또 아이들의 이런 모습들 보여주신 것도 잘 해주셨고, 또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아주 잘 해주셨어요.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모바일로 보면요,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일 거예요. 그런데 PC로 보면 이 뒤에 색을 어둡게 하니까 이 글들이 어떻게 보면 죽어요. 그래서 원장님 뭐 예쁘게 하시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밝은 색으로 좀 해주세요. 정보 좀 가독성이 잘 좋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밝은 색으로 해주셔야 훨씬 더 좋겠다. 그 모바일에서 볼 때 편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저기 여기서 보는데 편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뭔가 기술을 거셨는데요. 이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한 칸 한 칸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걸었는데 맞춤 수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처음에 여기 질문인데 답인가?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요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학부모한테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
이게 왜 이렇게 강조되는 걸까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원장님이 의도했던 그것과는 달리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의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써주세요. 그냥 하이라이트 넣지 말고 써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하나하나 강조를 하고 싶으셨다면,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용구 기능들 쭉 나열하셔도 돼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지금 많이 하는 질문들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학부모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좀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순간 뚱 그런 뭔가 점프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제목 기능보다는 인용구 기능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에는 오히려 여기에 지금 1, 2, 3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에는 인용구 기능 쓰시고 여기에는 소제목 기능을 쓰셔서 그 답변이라는 거 좀 보이게 여기서부터는 원장 학부모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렇게 뭔가 문장을 삽입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 다음을 이어갈 수 있게 친절하게 좀 차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 글을 보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의 간극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음, 검, 검색을 검색이 나와요. 여기 검색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음, 검색.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써놓으셨네. 아, 저 여기 이거 색깔이 들어가서 제가 못 봤어요. 네, 이거 글자 색깔 좀 고민해 주세요. 뭐에서 검색을 한 어디 네이버인지 인스타그램인지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글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색깔을 좀 바꿔주세요. 자, 이제 서정교습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정교수 원장님께서는 학교에서 보이는 학원 잘해주셨고요. 요런 거 요즘 이런 거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을 위해서 누르고 하면 그 시간까지 해서 아이들을 맞춰서 하는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신뢰감 주는 거 아주 잘했고요. 원장님들 아주 그런 부면에서 소개 잘 해주시는 거 있고 원장님이 가지신 학원에 대한 애정이 잘 드러난 거 정말 좋았고요.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거는 소제목 기능을 활용해 주세요. 아까 전에 보였던 것처럼 뭔가 부각을 시키고 싶으셨잖아요. 여기 뭔가 소제목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이 사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밑에 있는 사진들은 이렇게 좀 꽉 차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꽉 차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 그 다음에 꽉 큰 이미지 이런 걸 훨씬 더 좋아한다고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청소할 때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갖고 있는 청소할 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을 그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해주시면 이게 좀 더 잘 부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듣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하고 상담을 어디서 하는지 좀 보여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학부모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면들은 좀 해주시고, 아이들의 이런 사진들 뭐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 곳,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 자신감을 선물하는 서정 유서, 요런 요런 슬로건이나 원장님의 어떤 철학 이런 거 넣으신 거 잘하셨습니다. 이제 토곡3구 원장님, 토곡3구 원장님 볼게요. 이런 느낌 있는 사진 넣으신 거 좋아요. 좋았어요.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 뭐 지도도 삽입 잘 하셨고, 영상도 이렇게 삽입하셔서 찾아가는 입구 설명한 거 네, 느낌 좋아요. 이것만 보셔도 오죠? 이런 거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이런 거 잘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미지하고요, 설명이 안 맞아요. 이제 가는 길인데, 뭐 재미있는 수업을 하고, 뭐 주차장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없고, 맞춤형 수업인데 엘리베이터 사진이 나오고, 뭐 이제 찾아가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원장님 이 내용하고 사실 이미지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규칙도요, 좀 잘 설명하셔서 규칙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여기 와서 몰입하고 즐겁고 그래서 잘 따릅니다. 습관도 잘 잡힙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정말 집에서 통지 잘 안 하는 애들이 이렇게 오면 잘 되겠구나. 이런 느낌 가질 수 있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와 내용을 좀 맞춰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원 매직트리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장님 잘해주셨어요. 조명 아주 딱딱 틀어가지고 최대한 밝은 이미지 해주신 거 잘 해주셨어요. 이런 거는 칭찬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글을 계속 쓰셔야 되잖아요. 6개월 지나가네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예를 들면 시즌에 필요한 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몇 년도 뭐 어떤 거 무슨 이벤트 이런 거는 하면 좋은데 이런 글은 이런 6개월 얼마 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상가에 지금 보시면 상가에 상가 사진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가들의 지금 학원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사진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리시면 네네. 네네네. 여기에 학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구 미치겠다. 왜 차에 식구가 없지? 네, 입구부터 좀 가는 그런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요, 건물에 뭐 계단도 여러 가지고, 입구도 여러 가지고 이러면요, 학부모들이 찾아가는데, 이게 처음 가시는 분들 되게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현장 방문을 많이 해봤거든요. 현장 방문을 할 때 되게 당황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원장님들은 왜 이거 못 찾아오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뭐 가다 보면은 그 건물밖에 없는데 2층에 있으니까 차에서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에 여긴가 주차장이 여기다 대고 가면 돼 막 그래서 차 세워놓고 찾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계단이 막 4군데 5군데 입구가 막 5군데 여기서 어떻게 찾아가나 라고 하는데 정말 학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어느 입구로 들어가건 학원으로 가는 표지판이 있어요.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원장님도 좀 이렇게 좀 가는 경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여기서 계단이 뭐 여러 군데 있거나 입구가 여기서 있으면 가가지고 갔는데, 계단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상가들이 쫙 있으면 거기서 찾는데도 시간 걸리고 고민스럽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찾아갈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자,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물론 이제 같이 일하는 원장님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20년 경험이 많은 분이랍니다. 이거 3인칭이거든요.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어떤 느낌이냐면 학부모가 뭔지 그 학원을 소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인칭 표현으로 원장님이 직접 쓰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 의뢰해서 쓴 글이 아니고 원장님 학원을 소개하는 글로 표현을 해주세요. 1인칭으로. 네, 그렇게 좀 필요합니다. 자, 헬리오 학원.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원입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몇백 미터. 자, 굉장히 밝은 이미지 사진 잘 찍어 주셨어요. 어느 위치인지도 알겠어요, 저는. 자, 밝은 이미지 학부모 동선에 따라서 찾아올 수 있게 했고, 여기에 이렇게 학부모 대기 장소가 있다는 거에 되게 그 뭐랄까, 그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대기 장소 관련해서 사진을 여러 장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막 여러 개 장을 올리실 필요가 있을까? 한 장 또는 두 장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은 학부모한테 매력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원장님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거, 좀 여기 각 교실마다 이런 거 설명 아주 잘 해주셨어요. 뭐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설치해가지고 정말 뭐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그 아이들이 덥거나 춥거나 할 때도 좀 학원에 와서 아늑하고 편안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됐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좀 안전하겠구나 그런 것들, 음, 괜찮은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열심히 성장하고 있다. 열심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원장님이 지금 열심히만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세요. 자신감 있는 표현. 네. 학부모들이 고민할 수 있는 표현 말고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표현을 쓰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의 표현을 좀 필요로 하고요. 원장님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전단지 이미지 같은 거를 넣어주셨거든요. 일단은 제가 고민되는 건 두 가지였어요. 텍스트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원장님께서 이 이미지를 다른 글에도 계속 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만 쓰시고 다음번에는 쓰지 마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감점돼요. 우선 남아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네, 원장님도 진짜 깔끔하게 사진 잘 찍어주셨고요. 보시면 아파트에서 바로 보인다는 거, 이 느낌 잘 주셨어요. 그리고 주차 설명도 여기 보면 주차 어떻게 하는지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도 아주 잘 해주셨고요. 이런 상장 사진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실제로 학습하는 그런 모습, 지금 워킹하고 있는 학원인 그 느낌 잘 주셨고요. 또 다양한 사실 이런 설명도 좀 해주시는 게 좋았는데
앞에 있는 원장님들은 이런 거 없었죠. 그때 아이들의 책이 어떻게 보관되고 물품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보여주신 거, 그다음에 방역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보여주신 거,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 보시면 일단 글 폰트가 작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죠. 지금 폰트 이렇게 줄이면 지금 PC니까 보이지 사실은 모바일이면 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폰트 사이즈 업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거 지도는요, 되도록이면 뒤로. 그냥 일단 여기서 이것과 이 이미지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지도는 뒤쪽으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링크를 달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면 원장님이 물론 이제 원장님 학원 그걸 보겠죠. 하지만 일단 이 글을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은 뒤로 배치를 하세요. 글 뒤로. 그렇게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화번호 이렇게 삽입하셨는데 원장님도 이거 지금 이미지로 하셨잖아요. 이미지 이거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계속 쓰실 거예요. 그러면 중복 이미지, 그러니까 유사문서로 감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감점이에요. 유사 이미지에 요거 쓰는 전화번호 들어간 거.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마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블로그 초창기에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감점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해요. 부산 운산 캠퍼스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자, 운산 캠퍼스는 원장님 이렇게 딱 부산 용호동 영어 요거 그 뭘로 노출하겠다 명확하게 해주신 거 아주 잘해 주셨어요.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제목 설정해 주신 거 좋았고, 원장님의 경우에 학습 환경에 대한 철학을 넣어주셨어요. 학습에 필요한 것 외에는 두지 않습니다.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게 해서 게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서 요번 글에서 목적한 바는 학습 공간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공간에 대한 철학을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주셔서 이거는 원장님 정말 잘해주셨다라고 칭찬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원장님 일단 폰트 사이즈 업 하시고 원장님 예쁘게 이렇게 글을 만드셨어요. 예쁜 모양으로. 그런데 이거 제가 모바일로 확인을 해봤는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보다는 왼쪽 정렬 하셔서 잘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지도는 뒤쪽으로 빼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포인트 주신 거 아주 잘해 주셨고요. 엘리베이터서부터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 거 잘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 등이요. 요거 지금 등이 안 켜져 있거든요. 요 등 다 켜고 좀 밝은 조명으로 찍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학원에서 와가지고 뭔가 분위기 있는 카페가 아니잖아요. 학원은 좀 아이들이 활기차고 뭔가 발랄하고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등 다 켜고 좀 밝은 이미지로 여기서도 밝은 이미지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등을 좀 켜셔서 사진을 찍으시는 게 어땠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대해 봅니다. 잠깐만요. 기대. 여기서 기대해 봅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물러나는 표현이에요. 좀 뭔가 기대를 하는 건 원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러면 학부모가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 있게 좀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표 공부방이 되도록 지금 노력 중입니다. 아니면 그 대표 공부방이 되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확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그런 표현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이 어렵다. 상담. 이거 뒤에 여기 지금 맥락에 여기 초장부터 얘기를 하신 게 여기 맥락은 이제 동선을 설명하고 공간을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뒤에 이거 설명하시고 나서 이 뒤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뭐 추신 느낌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해 드릴 것은 많지 않지만 이런 거 이렇게 물러나는 표현 쓰지 마시고요. 자신감 있게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곳에서 공부할지 궁금해하는 학부모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요거 빼세요.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쓰세요. 왜냐하면 원장님 학원에 대한, 원장님 공부방에 대한, 원장님 교수에 대한 확신, 원장님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 공간에 대한 확신을 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학부모가 안심해요. 거기에 대한 신뢰를 받아요. 근데 원장님이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쓰시면 겸손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뭔가 말하지 않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불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이거는요. 원장님의 뜻은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이 확신하게 쓰신다고 해서 그거를 아니 뭐 과대 표현 이런 거 과장 허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신 있는 표현 써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부산 일광해비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자, 타겟이 아주 명확해요. 해비초등학교 애들. 그거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도입 부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표현 넣어가지고 제목과 여기 본문에서 키워드 활용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어떤 사진 스팟 이런 거 설명했던 거 아주 좋았다 느낍니다. 근데 이제 그 원장님 글을 보면서요. 원장님도 지금 다른 원장님들과 비슷한 고민 이렇게 요런 거는 되게 잘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은 설명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냥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만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표현에서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뭐 빌려갈 수 있다든지 학부모들이 오시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서 기다리시면서 볼 수 있다든지 차 한잔 먹으시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유의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에서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 해주시면 설명이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300권. 300권을 준비하셨대요. 근데 300권이 있는 것까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300권이 구하기 어려운 책을 어떻게든 뭐 해외 직구를 했던지 뭐 지구 끝까지 가서 찾아왔다든지 이런 건지 아니면 도서 아주 심연을 그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적합한 그 도서들을 했다는 건지 뭔가 이게 그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드린 이 심혈이 무엇인지 아이들을 얼만큼 생각하고 영어 공부에 얼만큼 진심인지 그것들을 여기에 좀 표현을 자세히 해주세요. 그런 것들 표현이 좀 필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 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다가 어떻게 편안하게 휴식도 취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공간이 설명이 잘 될 것 같고요. 세스코 이야기가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내용도 뒤까지 가서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앞에 좀 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일단 사진에서 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각도가 틀어져 있거든요. 뭔가 좀 긴장감을 유발한 건 좋은데
약간 제가 사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해주는 게 학부모들한테는 좀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가밀시티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가밀시티 원장님, 이런 거 아주 공간을 잘 찾아갈 수 있게 잘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두 번 하신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원장님이 공간에 대한 철학이 있으셨어요. 공간에 대한 철학이 어디 들어가 있었는지 제가 봤는데, 네. 네, 뭐 이런 내용들 잘 넣어주셨어요. 어, 아이들의 기분까지 밝게 만들어줄 것 같아서 이런 다양하게 변화를 주시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얼마만큼 아끼고 변화를 주기 위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잘 들어가 있었던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도요, 앞에 원장님들과 같이 너무 이 공간에 요때 되겠죠? 근데 요것도요, 음, 뭔가 그 인용구 이런 걸로 해서 좀 더 부각을 시켜주시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원장님 사진에서 보시면 딱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거 그냥 가볍게 이 뭐 그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해상도가 낮아 보여요. 뭔가 늘렸다던가 아니면 여기도 좀 해상도가 낮아 보이거든요. 카메라 설정에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좀 해상도가 낮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정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좋아요가 빠져 있는데 그러면 반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좋아요는 꼭 넣어주세요. 그래서 원장님 글을 봤다라는 거 한번 발자국 꾹 누르고 원장님 글 좋았다 이런 느낌 가질 수 있게 좀 좋아요는 꼭 넣어주세요. 월베 아이파크 원장님. 네, 월베 아이파크 원장님 사진 아주 잘 찍어주셨죠. 이렇게 해서 잘 보이게 해주셨고요. 공간에 대한 설명들 또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학습할 여유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오는 동선에 따라서 그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런 거는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도 글의 분량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어, 자, 말씀드렸죠? 눈웃음, 물결 이런 거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이런 거는 자제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원장님이 어떤 느낌과 발랄함을 보여주시는 건 좋은데, 원장님 약간 권위 있게, 어느 정도 권위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런 표현들은 자제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흥 배고 탈락 2차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위치에 대한 설명, 드디어 정말 이렇게 딱 해주신 거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 보면요. 계속 이미지로만 다 설명하시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글의 분량 늘려주시고요. 이런 거는 좀 부각시킬 때 쓰시는 거고, 실제로는 좀 본문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본문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도 본문 좀 늘려나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보시면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이거 네이버가 잡아낼 거고요. 요 표현은요, 뒤에 이렇게 실제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이미지로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진 빼고요. 뒤에 가서 상담은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미지는 거들 뿐 다른 원장님들도 항상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텍스트가 중심이고 이미지는 거들 뿐 대원칙입니다. 자, 원장님 폰트 여기 크고 좋다라고 생각됐는데 뒤에 작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폰트 좀 업해 주시고요. 원장님은 저녁에 찍긴 하셨는데 원장님의 사진은요, 톤이 되게 일정하고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 사진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서는 원장님이 좀 감각을 잘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인테리어도 아마 그런 감각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폰트 딱 좀 키워주시고요. 여기도 좀 여기 반듯하게 좀 찍어주셨으면 어땠을까? 반듯하게. 그런 거 그거 하나 좀 아쉬웠고요. 일단 전화번호. 이거는 아시죠? 전화번호는 안 된다. 이건 감점이다. 잊지 마세요. 세종 어진 더샤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지도도 잘 삽입해 주셨고, 원장님 학원 잘 찾아가도록 이렇게 잘 해주신 거 좋습니다.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근데 원장님도 물결 이런 표시 이런 거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마리나 원장님인 거는 우리 원장님들은 영어를 잘하시니까 아시죠? 근데 학부모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마리나라고 써주실 것을 추천해드려요. 한국어 병기 해주시고요. 원장님 이런 공원 이런 것들 넣으셨는데 학원 내용에 집중을 해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그냥 사실 여기서는 되게 순간 당황했거든요. 오히려 그냥 이 사진보다는 이 사진 한 장 여기서 조금 더 뒤로 가서 한 이쯤에서 찍은 사진으로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학원 교수가 더 잘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런 상담실도 잘 보여주셨고 공간도 잘 보여주셨고 아이들이 학습 도구도 잘 보여주셨고 굉장히 이런 것들은 잘해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쪽평 삼성 원장님 보여드릴게요. 원장님은 원장님의 어떤 그 학원의 어떤 기간과 공부방의 어떤 기간과 해서 오랜 업력이 있으니까 괜찮구나라는 느낌도 잘 해주셨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 아주 잘했어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한 설명들 다른 원장님들에 비하면 다른 원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설명 아주 자세히 충실히 해주신 것들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학부모들 그 다음에 이런 소통하는 내용들 아이들의 진짜 공부하는 모습 이런 것 아주 잘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설명 잘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회색 폰트색이 회색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검은색으로 해서 가독성을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모바일에서도 회색으로 보면 확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각인 내는 게 달라서 이거는 검은색 폰트로 써주시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키워드 지금 토평동 영어 전문 공부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영어 공부 전문 공부방 이런 표현이 여기서 바뀌잖아요. 토평동 윤선생 영어 공부방으로. 그래서 여기랑 표현들이 다르면 검색 키워드 노출에 좀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제목과 본문에서 표현들을 맞춰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은계 브리지 1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보시면 아이들의 열공 사진 좋고요. 슬로건 이런 거 더 즐겁고 신나게 영어학습을 실생활 쓸 수 있도록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 좋았어요. 근데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일단 글자 폰트 사이즈 업, 그 다음에 여기 한글 병기 해주시고 보시면 여기는 소제목 기능을 쓰시고 이 뒤에는 또 안 쓰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형식을 맞출 때는 여기를 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형식을 좀 맞춰주시는 거, 항목별로 맞춰주시는 거 좀 필요합니다. 여기 마켓데이도 한글 병기 말씀드립니다. 구리 향동초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향동초 원장님 폰트 사이즈 이 정도 되게 커 보이잖아요. 커 보이지만 블로그 실제로 모바일에서 봤을 때 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되게 시원시원스럽게 느껴집니다. 한번 나중에 향동초 원장님 폰트 한번 보세요. 시원시원스럽게 느껴져서 보기 가독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학원 안심 포인트들 그런 포인트들도 잘 CCTV 이런 거 안전 책임진다 이런 포인트들 잘 해주셨고요. 실제로 자 입구에 들어와서 여기 입구로 들어간다는 거 보이고 건물이랑 이렇게 먼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서 동선에 따라서 잘 찾아오게 공간도 잘 보이게 그 다음에 이런 거 사각지대 없다라는 것도 잘 설명해 주셨고요. 아이들의 어떤 내용들 공간 설명 아주 충실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봤을 때 되게 뭔가 이제 그 공간에 대한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맡길까 안 맡길까 고민할 때 그런 것들 인식을 좋게 해주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동한라 원장님, 네, 학부모 시선에서 잘 찾아가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위치 이렇게 딱딱딱 설명해 주신 거 좋고, 근데 이렇게 해주신 건 좋지만 그래도 글로는 설명해 주셨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신 거 잘해 주셨고 아이들이 뭔가 활동하는 느낌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 좋아요. 이런 것들 잘 해주셨고요. 자, 이미지부터 시작을 하셨는데요. 글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기에 도입부는요. 네이버 AI한테 나는 이런 글을 쓰고 있어 라고 알리는 역할을 해요. 이미지를 써버리면 보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좀 임팩트 있게 느낄 수는 있는데 네이버 AI한테 나는 이 글을 쓰는 거야 라고 알리는 데는 방해가 돼요. 그래서 텍스트부터 쓰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세한 주소는 띵띵띵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주소는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끝까지 글을 끝까지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이런 표현은 자제해 주세요. 네, 동탄영천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열공 사진 정말 이런 사진들 잘 해주셨고요. 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들 잘 쓰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칭찬해드리고 아이들의 학습 모습 넣어주신 것 칭찬해드려요. 근데 여기 이제 벌써 1년, 제목이 벌써 1년이에요. 제목에는 반드시 검색 키워드를 넣어주세요. 벌써 1년 하면은 브라운 아이즈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원장님의 학원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학원이 어떻게 검색될지 고민해서 제목을 거기다가 넣어주시라. 제목에는 반드시 키워드, 원장님의 어떤 의식의 흐름에 따른 어떤 제목, 감성적인 제목 좋은데 이거는 검색 노출에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뭔가 쓴 목표. 원장님 이거는 어떤 그 일기글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제목과 본문에 넣어주시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슬라이드 기능은요. 예뻐 보일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가 끊겨 보이잖아요. 그냥 이것만 보고 끝날 수 있어요. 원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 내용을 다 못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거 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물결무늬 이런 거 자제. 그리고 지금 다양한 주제가 나갔거든요. 이제 뭐냐면 주소 나갔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의 어떤 이벤트 소식 나가죠. 그 다음에 뭐 학습한 내용 나가죠. 이런 거 나가죠. 지금 주제가 너무 다양해요. 결과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 1년간의 뭐 기록 이글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앞에서 뭐 이벤트도 있고요. 뭣도 했고요. 아이들의 학습 결과도 낸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글 읽는 사람들도 기대감을 갖고 또 네이버 AI도 아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느낌 갖게 해주세요. 대구 그린 원장님 죄송합니다. 대구 그린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일단 외부에서 이렇게 잘 찾아가게 해주신 거 정말 잘 해주셨고요. 여기는 이렇게 차를 마시고 해서 애들의 텐션을 올리고 뭔가 아이들의 기분을 좋게 해서 시작하게 하는 그런 거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학원 소개하는 어떤 정체성 소개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원훈 좋아요. 근데 원훈도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이런 원언을 정했는지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학부모 소통 잘 하셨습니다. 근데 텍스트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 끊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정렬보다는 좌측 정렬 말씀드리고요. 자, 본동 윤 선생님 우리 집안 영어고시 이렇게 하셨는데 자, 본동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면 본동 검색하면 세 군데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본동이 안 보이지만 여기 동작구 본동과 달서구 본동이 나와요. 그러면 본동 윤 선생 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본동 영어학원 그러면 서울부터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구 본동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본동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대구 본동이 훨씬 더 경쟁이 낮잖아요. 그 노출 순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대구 본동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여기도 대구 본동 이렇게 해서 좀 더 경쟁 낮은 키워드에서 그리고 정확한 거에서 노출될 수 있게 학부모들이 처음에 본동 들어갔다가 대구 본동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본동은 서울이 노출될 거니까. 실제로 검색해보세요. 어저께 제가 해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 드린 피드백 고민하셔서 다음번 글쓰기 하실 때 좀 적용하셔서 하면 되고요. 자, 2주차 원장님 소개하기가 주제이고요. 가이드 꼭 보세요. 자, 원장님의 이력 넣으시면 좋고요. 영어 교육과 관련된 그다음에 원장님의 교육 철학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원장님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학원 이미지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잘 들어가는 사진, 아이들과 행복해하는 사진 이런 거
나오면 좋습니다. 이 가이드는 좀 보시고 글을 작성을 하시도록 말씀드리고요. 이 참고 포스팅은 참고일 뿐 정답은 아님이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원장님들이 그런 것들 원장님만의 글을 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주 과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과제 하시는 것도 목요일까지 하시면 또 금요일 날 그거에 대한 피드백 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장님들 과제 일찍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드백 받은 거 정도는 수정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정도는 수정하셔도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자, 회의실을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